레벨 3 한번 봅시다. 자, gx가 절대값이 나와 있으니까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gx다라는 건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빼기 fx가 될 거니까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 fx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절대값은 마이너스 받고 풀릴 것이니까 뭐야? 이 fx가 되겠다라는 거. 그럼 이런 형태를 보니까 fx가 0 이상이냐 0 이하냐에 따라서 gx가 나뉘고 또 둘 중 하나가 0이 되는 걸 보니까 우리 6단원의 레벨 3 4번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영상 봤으면요, 풀이 영상 봤으면 거기서 10가지의 fx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나눴었습니다. 맞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fx가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gx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gx도 요런 식으로 4번도 6단원의 4번도 그랬었거든요. 적분 구간에 x가 있고 gx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되어 있었던 거.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fx가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gx가 그려지고, 또 gx가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hx 그래프가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 같은 경우는 6단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10가지의 fx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맞죠? 연습하면 좋으니까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케이스를 나눠도 되지만 조금 좀 다르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케이스를 10가지나 많이 나누는 게 아니라 조금 조건들을 받아들여서 케이스를 축소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발상도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은 hx라는 것은요, 적분 구간 x가 있으니까 적분 구간에 위아래 같아지는 x에 0을 대입하면 0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미분을 하겠다라는 걸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h'x는 gx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gx가 hx의 도함수니까 gx의 부호에 따라 hx가 증가냐 감소냐를 알 수 있어. 근데 위에 6단원의 4번 같은 경우는 fx가 어떻게 그려짐에 따라서 gx는 항상 0 이상의 값이 나왔었거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를 딱 보니까 fx가 0 이상일 때는 0으로 인정하시고요, fx가 음수일 때는 더 음수로 만드세요. 2배를 한다는 거잖아. 그럼 더 음수로 만드는 거죠. 이해갔나? 예를 한 개만 들어줄게요. fx가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gx다라는 것은 fx가 0 이상일 때는 0으로 인정하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런 식으로 더 음수로 만들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0 이하가 되겠네. 그러면 hx는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네. 알겠죠? 증가하진 않겠네. gx가 0보다 큰 구간은 없으니까 hx는 증가하진 않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구분이 되죠. 6단은 4번과 조금 반대다, 그치? 상황적으로는 비슷하나 이제 그래프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조금 이런 형태가 다르다, 맞지? 그럼 이제 조건들 좀 보겠습니다. 일단 G0은 0이랍니다. 그럼 G0은 0이래.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뭘까? gx가 0이 되는 순간은 요 구간이죠. 맞나? 그래서 f0이 0 이상이거나, 그리고 만약에 얘가 0이다라고 하면 fx가 0이다라는 거잖아. 근데 fx는 0 이하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x에 0을 넣었어. 그럼 f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들어가고, 그게 만약에 이 f0이 0이다라고 하면 f0은 0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 그래서 이렇게 말만 해주면 되겠죠. G0이 0이다라는 것은 F0이 0 이상이다라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아. 그러면 내가 fx의 그래프를 다 그리진 않는다 했지. 조건들을 받아들여서 케이스를 많이 축소시킬 거라고 했어. 그게 6단원의 4번과 구분이 된다는 거고요. 6단원의 4번 같은 경우는 그런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모든 케이스를 다 나눈 것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다시 한번 예로 들어가서 얘를 든 걸로 돌아가서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gx는 빨간색처럼 그려질 거고, 빨간색처럼 그려진다라고 하면 hx는 어떻게 그려지냐? h'(x가) 빨간색이랑 똑같다, 그치? 그럼 얘가 음수다라고 하면 hx는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뭐가 돼? 네,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얘가 도함수가 음수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더 감수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다? 음수가 되겠다라는 미안 상수함수가 되겠다라는 거겠죠. hx는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h0이 0인 건 확실하거든. 맞나? 그 다음에 hx가 0이 되는 곳, 즉 x축과 만나는 곳은 x는 0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에 hx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x축이 요렇게 생긴다라고 하면 x축과 만나는 곳은 요라 많게 되죠. 그쵸? 근이 너무 많게 돼. 이렇게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주어진 아까 말한 거랑 계속 합쳐 생각해 보면 G0이 0이라는 것은요. F0이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라는 거란 말이야. 맞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0이 여기 있다 치자. 그러면 빨간 색깔이 GX 맞죠? 그럼 G0이 0인 거 맞지? 근데 H형이 뭐가 돼? 여기 있게 생겼잖아. 그럼 X축은 어디 있게 된 거야? 요렇게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냐 없냐?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냐? 알겠어? 그리고 또 만약에 또 F형이 또 0보다 크다. 여기 예를 들어볼게. F형이 0보다 크다. 라고 했어. 그럼 G형은 0인 게 맞아요. 근데 요렇게 쭉 내렸을 때 여기가 0,0이 되잖아요. 제 GX가. 그러면 요렇게 X축이 그려지겠지.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곳은 요라 많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F0은 0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F0은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0이 돼야 돼. 이해 갔지? 그리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다 치자. F0 여기 있다 치자. 맞나? 그러면 G0이 0인 거 맞고요. 그러면 또 H형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X축도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또 여기 있다 치자. F0 여기 있다 치자. F형 여기 있어. 그러면 G형은 0인 거 맞죠? 그 다음에 H형이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또 X축이 생겨. 그럼 돼, 안 돼?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또 여기서 살펴보자. F형이 0이다. 여기 이렇게. 여기가 F형이 0이다라고 하면 G형이 0인 거 맞죠? 그 다음에 H형이 여기가 되겠지. 그럼 X축이 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지? 그럼 어떤 상황일까? F0이 0인 건 맞아요. 근데 F0이 되는 상황에서 만약 fx가 이런 식으로 x축과 교차하는 0이 된다. 0,0 이렇게 된다. 혹은 요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안 되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야. 이해 갔니?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F0은 0이면서 이렇게 X축과 교차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 하면 fx는 요런 식으로 접하게 되지 않을까? 혹은 요런 식으로 접하게 그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상황을 볼까요? 이 부분적으로만 볼까요? F0이 여기다라고 하면요. gx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fx가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gx가 그려지게 될 거죠. 이 부분적으로만 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gx는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hx는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겠지. 상수함수로 그려지겠지. 이게 gx이면서 h'x라인 헷갈리면 안 돼. h'x가 0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hx는 상수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0을 쭉 내렸을 때 여기가 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hx가 x축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서 hx가 x축과 만나는 곳은 요라 많게 됩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는 안 되는데요, 선생님? 그럼 이 케이스 마지막 봐야지. 맞나? 만약에 f0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여기 0이 되고요. 그러면 gx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f0이 0보다 fx가 0보다 작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2배라고 돼 있으니까. 맞지? 그럼 요런 식으로 gx가 그려질 것이고 그러면 이거에 gx이면서 h'x가 되는 거니까 h'은 요런 그래프 개형이라고 하면 hx는 어떻게 돼? 요렇게 감소하다가 이 x는 0이란 곳에서 잠깐 멈칫은 거리지만 어떻게 돼야 돼? 쭉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0,0이 되고 x축은 요런 식으로 돼야 되겠네요. 됐나? 그럼 이제 나 조건도 만족하게 되겠죠. 케이스를 확 줄였다는 겁니다. fx가 요런 식으로 검은색처럼 그려져야 돼.
그럼 케이스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요런 식으로 fx는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여기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것. 이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왜 6단원의 4번과 비교하는지 알겠죠? 선생님의 개인차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레벨 6단원의 레벨 3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연습을 위해서 10가지 케이스 모두 했다고 했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거기에서는 어떤 케이스를 줄이기 위한 조건들이 좀 적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형태라 비슷한 형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케이스 10가지 뭐 이렇게 많이 나눠도 되지만, 조건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 그래프 개형, fx의 그래프 개형이 요렇게만큼 축소를 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fx는 요런 거랑 그 다음 x절표 하나 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 그리겠습니다. 됐지? 그럼 fx식을 설정할 수 있다. fx는 최고차항계수 1이고 x제곱 x 빼기 p로 설정되고요. p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끼워 주셔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힌트 한 게 있습니다. F1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F1은 1 빼기 P다. 그게 마이너스 1이니까 P는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fx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를 다시 그리게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요. 공식을 쓸 수 있지만 공식은 하지 말고요. 넓이 구하는 걸로 합시다. 0부터 2까지 fx 그대로 적분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앞에 붙여서 fx 쓰겠습니다. 그래야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앞에 놔두고 정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0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 나중에 생각하고 2를 넣으면 4 빼기 3분의 16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계산해서 최종답은 3분의 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5단원에 6단원에 말이 안 나요. 6단원에 4번이랑 좀 비교하십시오. 알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요 함수와 요 함수를 그리는 건데, 이게 엄청 큰 힌트라고. A랑 K가 양수다라는 게 엄청 큰 힌트야. 그 다음 연속이라고 알려주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얘를 그리고 어디서부터 얘를 그리고는 몰라요. A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다 그리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그래프거든.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여기 3차 함수는 절편 x제곱 x 빼기 2 이렇게 가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0,0에서 접하고 2,0도 지나고,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다시 그릴 겁니다. 이쁘게 그릴 거예요. 그 다음 얘는 k가 양수라고 안 줬으면 케이스가 좀 많았었는데 k가 양수가 줬어. 그러면 꼭지점이 0,k이면서 이쯤에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한 곳에서 만나게 되겠죠. 한 곳에서만. 선생님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긴 2차 함수고 여긴 3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왜? F3차 함수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완만하게 가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교점에서가 뭐다? X는 A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왜? 연속이라며. 그럼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끊어지는 곳인 x는 a라서 a라는 곳에서 만나줘야 그 함수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fx를 생각해주면 x는 a라는 것이 여기인 게 또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x는 a 전에는 3차 함수를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고요. 그 x는 a가 이상일 때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따라와 주세요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fx는 그려주면 fx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된다라는 것. 이 구간에서 바뀌는 거. 이 지점에서 fx식이 바뀐다라는 것을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그럼 문제 더 읽어보면 두 직선 x는 a 요 한 개 있죠? x는 a 그 다음에 a보다 1 큰 a 플러스 1 이란 직선 x는 a 플러스 1이란 직선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 fx와 x축과 둘러싸인 부분 여기밖에 없지? 여기가 S2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런 관계식이 있다고 하니까 우린 식을 다 아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S1과 S2를 다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S1은 어떻게 찾습니까? 얼마나 고마워. 함수가 이 주어진 A부터 A 플러스 1까지 구간에서 함수가 바뀌지 않잖아. 맞지? 이 2차 함수만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A부터 A 플러스 1까지 해서 우리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K 이걸 적분만 해주시면 되는 것. 그래서 얘는 6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KX 여기는 A부터 A 플러스 1까지 적분을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분의 1에다가 이거 대입하게 되면 A 3승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이 되고 거기다가 A도 넣어주면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될 것이며 K에다가 또 A 플러스 1 넣으면 이렇게 또 A 넣어서 빼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뭐 적분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질 거고 2분의 1A 제곱 2분의 1A 플러스 6분의 1에다가 플러스 K가 나온다라는 것 그게 S1이라는 것 그 다음 S2라는 넓이는 이 3차 함수 0부터 2까지 fx 3차 함수를 적분하면 되는데 그대로 적분하면 정적분하면 음수값이 나올 거잖아. x축 밑에 도형이 그려졌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 되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플러스 3분의 2x 세제곱이 되거든. 그 0부터 2까지다.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2가 되겠네요. 사실 선생님은 레벨 3를 계속 쭉 풀면서요. 쌤이 이제 여러 단원에서 레벨 3만 계속 쭉 연속적으로 풀고 있는데 사실 비슷해요. 뭔가 비슷해. 계산이라든가 3차 함수가 계속 쭉 나오는 거. 3차 함수가 자주 나오는 건 맞는데 뭔가 계산 구간도 이거 0부터 2까지 얘 적분하는 거 위에서도 한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어찌됐건 S2라는 건 정확히 나왔어. 그래서 이 관계식을 먼저 써보면 S1이다라는 것은 S2의 8배예요. 그래서 3분의 32랑 같아요. 이런 관계식이 한 게 튀어나오겠죠. 정리한 거야. 자, 그리고 우린 뭐 안 썼냐면 이 만나는 곳,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만나는 곳이 x는 a라는 것, 즉 x 세제곱 빼기 2x 제곱이라는 함수와 2분의 1x 제곱 플러스 k라는 함수가 같다 연립을 했을 때 그 x의 좌표가 뭐다? a다라는 것. 맞지? 그럼 어떤 관계식? 대입하면 성립하는 관계식. 이런 게 한 개 또 얻어지죠. 그러면 이 주어진 식과 이 주어진 식을 연립하는 건데 연립의 기본은 한 분자 소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K를 소거하겠습니다. 그럼 좀 센스 있게 뭐 상관없죠.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우는 대신에 요거를 쓰면 되겠죠. 요거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a 세제곱 빼기 2a제곱 플러스 2분의 1a 플러스 6분의 1은 3분의 32 양변에 6을 곱하면 6a 세제곱 빼기 3a제곱 그 다음 6을 곱한 다음에 그러면 12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은 64가 되겠네요. 그러면 6a 세제곱 빼기 12a제곱 플러스 3a 빼기 63은요. 화날 뻔했다. 3을 약분되죠. 2a 세제곱 빼기 4a 제곱 그 다음에 a 빼기 21은 0이네요. 그만해. 이렇게 자, 조립제법을 이용합시다. 그럼 얘는 뭐 해볼까? 3대나 3? A는 2보다는 커야 되겠죠? A는 2보다는 크겠죠? 네, 그래서 3 한번 해볼래? 3 하면 2, 6, 2 됐다 6, 7, 21 개꿀딱. 이건 허근 나오네요. 아싸. 그래서 A는 3이구나 라는 걸로 찾게 되죠. 그러면 어디 넣었고? 어디다 넣었고? 어디 넣어도 상관없네요. 여기다 넣겠습니다. 여기다. 그러면 27 빼기 18은 2분의 9 플러스 k가 되고요. 이건 9가 되고 넘어가면 k는 2분의 9다라는 것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a와 k의 더하기는 2분의 15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봅시다. 자, 3번 A가 2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요.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돼 있고 연속이라고 얘기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기함수네요. 원점 대칭. 그 다음 이거 설명할 게 있겠네요. 자, 봅시다. 일단 fx가 다항함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fx의 식을 찾겠다는 생각은 잠시만 뒤로 하십시오. 다항함수인지 뭔지, 그리고 fx의 관계식도 준 건 없어요. 맞죠? fx가 어떤 식을 가진다라는 거 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이용해서 그래프 개형 정도만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fx는 이렇게 하자. fx 플러스 p는 fx다. 이 관계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x 값이 p마다 반복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fx는 fx 빼기 p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p마다 반복한다는 거야. fx가 p마다 계속 반복하는 주기함수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 천천히 요거랑 좀 비슷한 모양 찾아가겠습니다. fx는 fx 빼기 2다라는 것은 2마다는 반복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fx가 요렇게 그려졌어? 그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됐나? 근데 거기다가 2a를 더한다는 의미 뭐냐면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단식이다. fx가 요것만 딱 바라봤을 땐 fx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그 다음 구간에서 똑같이 그려지는 건데 그 다음 그릴 때 여기에서 그 다음이 이거잖아요. x 빼기 2가 x보단 작으니까 그 전의 함수에서 다음 함수를 그릴 때 그냥 이까지 본다면 그냥 똑같이 그리라는 의미인데 뭐를 더했대? 2a를 더했대. 그러면 여기 함수에서 그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놈을 어떻게 이동을 시켜서 위아래로 2a만큼 이동을 시켜서 그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 그럼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양수 취급을 당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주면 fx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그 다음 구간에 그릴 때는 얘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 모양 그대로를 위로 올려서 그려봐. 그러면 연속이 될 거야. 연속이 되게끔 올려봐 라는 얘기입니다. 2a만큼 올려서 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여기 딱 그렸더니 연속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증가하고 연속한다. 이해갔나? 그래서 이걸 계단식으로 계단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fx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평행이도 그냥 그대로 주기함수가 되는 건데 그거를 2a만큼 올려서 다시 그려봐 라는 거니까 2a만큼 올렸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올렸고 그 다음 올렸고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시작한 y 값이 예를 들어서 네모다라고 했을 때 끝나게 되는 이 y 값은 네모 플러스 2a가 돼야 되겠죠. 됐나? 그래야 연속이 됩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그리면 이건데 그거를 2a만큼 올렸더니 만나게 됐더라 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차이와 여기 차이가 딱 2a만큼이 돼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 해석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거 증가 연속이라는 말을 쭉 한 번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예를 들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fx식을 몰라요. 이건 한 개 짚고 가자. 만약에 fx가 연속이라면요. 원점 대칭, 어떠한 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말했으면 그 대칭 점은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리고 fx가 연소함수잖아. 그럼 f0은 0일 수밖에 없어요. 증명은 간단합니다. x에 0을 넣어주면 f0은 마이너스 f0이라서 넘기면 f0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0을 지나면서 기함수가 되도록 증가하는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구간의 길이는 얼마만큼? 2마다 어쨌든 반복하는 놈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게끔 딱 구간에게 2가 되게끔만 한 개 그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칭인 점대칭인 함수를 예를 들어서 그릴 수 있게 된 거지. 맞나? 그 다음 요 모양이 또 반복한다면 주기함수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2a만큼 올려서 그려봐. 그러면 연속이 되는 게 될 거야. 이렇게 연속이 되게끔 또 예를 들어서 그려봐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3이 될 거고
여기 또 대칭이 되는 이 점은 2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 요 차이와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뭐다? 2a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차이가 2a가 돼야 되고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여기의 y 값이 마이너스 a고 여기의 y 값이 a가 돼야 되는구나 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개형만 그린 거다잉.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fx와 x축과 x는 1은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이거지. 이거 이 부분이지. 아, 그럼 여기가 2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도 뭐겠다? 2겠다라는 거 또 생각해 둡시다. 그러면 이것도 보이는데요, 선생님은. 여기 이 직사각형 넓이가 뭐예요? 2a죠. a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a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는 a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는요. 이 부분의 넓이는 a라는 넓이에서 2를 뺀 겁니다. 이 부분 넓이 뺀 거예요. 라고도 정리가 되겠네요. 맞나? 네, 좋아요. 대칭성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0,0 대칭이니까요. 그 다음 또 읽어보면 3부터 6까지 그럼 3부터 6까지니까 조금만 더 그려볼래? 그래프를 눈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요. 그럼 일단 여기도 3a가 되겠죠? 2a만큼 올라간. 그 다음 한 개만 더 그릴게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다음 구간 5가 될 거고 또 대칭이 되는 점은 4가 될 것이고 여기 끝나는 점은 뭐다? 5a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표시해 줄까? 여기가 또 2a가 되겠죠. 여기가 y값도 4a가 되겠죠. 뭔가 이쁘다 그림이 맞지? 그럼 이제 보자. 3부터 6까지 한 개 더 그려야 되네. 3부터 6까지 한 개만 더 그릴게요. 요렇게 여기가 7 여기가 6 여기가 6a 여기가 7a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부터 6까지 여기서부터 6까지의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서 구간을 봤을 때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00보다 크게끔 하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주어진 힌트 이 넓이들을 이용해서 이 넓이를 표현할 건데요. 봐봐봐. 요렇게 일단 잘랐어. 그럼 이건 다각형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직사각형의 다각형이다. 그래서 여기 가로 길이가 3, 세로 길이는 3a, 그럼 여기는 9a다 라고 먼저 체크하고 가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볼 거야. 우린 대칭성을 계속 이용할 거야. 알겠죠? 여기가 2다라는 거, 여기가 a 빼기 2다라는 걸 이용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잘랐을 때 요 부분이랑 똑같은 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이게 2가 되겠죠? 됐나? 그 다음 이거 요 부분 넓이 봐봐. 이 부분은 이 부분의 넓이죠. 맞나요? 요거랑 똑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a 빼기 2라고 했잖아. 넓이가. 그럼 여기도 a 빼기 2잖아요. 그럼 여기도 a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이거 또 잘랐을 때 여기도 똑같은 취급 a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잘랐을 때 이거 다각형, 이거 다각형. 그래서 직사각형을 보고 가로 1, 세로 a. 그럼 여기 a 넓이. 됐나? 그 다음 여기는 가로 1, 세로는 2a. 여긴 2a의 넓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주어진 구간의 넓이를 a들로 표현할 수 있다. a는 9a, 10a, 11a, 12a, 14a가 되고 그 다음에 마2, 풀2, 마2니까 마이너스 2. 그게 이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가 되겠죠. 그게 100보다 커져. 그래서 14a가 102보다 커져. 그러면 14로 나눴을 때는 7분의 51보다 커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범위를 찾게 됐고 자연수 A의 최소니까 얘가 7점 뭐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의 최소값은 8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